네, 자, 토마토 이슈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 거래량은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흐름까지도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어제 글로벌 증시의 상황이었어요. 네, 글로벌 증시가 재차 이제 큰 폭의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국제 유가에 재차 눈이 쏠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또 반락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무너졌지만 현재 거의 마지막 장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에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풀이들도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연초 증시를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상당히 또 바쁜 전략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이슈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우리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되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되돌아갔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머징 자산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조금 이제 가파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이머징 자산이 다시 최근 며칠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이번 주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 맞아 떨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머징 자산이 빠졌던 부분들을 좀 급격하게 회복을 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게 또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만나면서 다시 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달러 자산이 특별하게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머징 자산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는 모습들. 결국엔 또 이런 것들이 또 연말 부분에 맞물리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7 레벨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또 큰 폭으로 반락하면서 이머징 증시와 상당히 또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어제 중국 증시를 보면 또 우려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예, 근데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공적회의 근처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정도 한 10% 가까이 9%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폭이 일간으로는 상당히 조금 거칠기는 합니다만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제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인더스트리얼 베네핏이 프로핏이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다운 트렌드가 또 여전히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에 좀 센티멘트로 작용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가 먼저 문제였는지는 몰라도 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WTI 가격이 하루 내내 계속 좀 다운 트렌드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제가 WTI 자체가, 이 펀더멘탈 자체가 많이 깨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든 자산하고 엮는, 기존의 이런 고리를 너무 강하게 생각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이머징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떨어뜨리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유 시장이 3.2%를 하락을 하고, 중국 증시도 2.6%,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1%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미국 증시에서 역시 에너지 원자재 sektor의 기업들, S&P 500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러시아의 루브라가 또 WTI의 하락과 더불어서 1.9% 정도 떨어지면서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의 하락을 좀 주도했다. 아르헨티나 페소, 콜롬비아 페소, 남아프리카 랜드, 브라질 헤알, 다 위험한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 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금리 인상 이후에 국내 증시하고 원자재 수출국과 약간 경제 구조가 다른 국가들은 좀 통화 가치에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고무적인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뭐, 원자재부터 해갖고,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고, 좀 다시 좀, 제주종에 좀 들어가는 이머징 자산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새해 들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인지,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을 당분간 좀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번 부분에서는 이제 이머징 자산이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1월 효과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노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 증시도 좀 차별화되는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제가 국내 증시가 다른 이머징 국가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부분들은 원달러를 보시면요. 원달러를 보시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자재라든가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저점 부근을 뚫어내려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시 급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원화가 급속도로 1,200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은 원자재 수출국과 굉장히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의 좀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하락에 대한 둔화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환율 안정화가 다른 증시하고 좀 차별화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일봉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시장이 급격히 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국면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부분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별로 길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약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위험이 계속 좀 상존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면 저번에도 뭐 그 정크본드 ETF 같은 경우도 계속 저가를 치고 내려가고 있고 유가 유류를 이제 수출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를 잘 봐야 된다. 속도 그리고 전 저점 레벨을 다시 깨고 내려가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너무 빠르거나 전저점을 빠르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증시는 분명히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잡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대비, 그러니까 특히나 이머징 증시, 이머징 통화 약세 대비로는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계속해서 WTI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흐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머징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이 유가 추이 두 번째 이슈로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사우디의 겨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이머징 자산도 물론 이제 유가의 지금 흐름에 거의 절대적인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원유 수출 강국인 사우디입니다. 최근에 재정까지 좀,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지금 상당히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산업이 이제 결국은 이제 기름에 100%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 트렌드가 되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사우디에서 기름값을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2015년도는 어쨌든 재정 적자입니다. 지출이 훨씬 많고요, 수입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들. 사우디가 오페크 국가 중에서는 가장 산유량이 많은, 하루에 일평균 1,000만 배럴 정도, 미국도 한 1,000만 배럴 정도 되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센티멘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산유국
산유국들 가운데서도 단연 독보적인 산유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1월부터죠. 미국 쪽에서는 해외 원유 수출도 재개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소식으로 작용을 할 텐데 사우디 쪽 재정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CNN 머니에 따르면 사우디가 지금 뭐 재정 수입의 75%를 원유 판매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14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00에 달한 것들이 지금 WTI가 35불까지 내려와 앉아 있으니 재정 수입이 75%가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사람이 3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산도 14% 삭감을 하긴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예전에 사우디 국왕이 제2세가 이제 국왕 타계하시고 2세가 올라가면서 전 국민들, 뭐 공무원한테 뭐 500만 원씩 이렇게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좀 이러한 부분들의 돈을 삭감이 근데 14%밖에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돈을 너무 펑펑 쓰고 다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배하고 주류 쪽에서 뭐 이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메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우디 공공부채가 뭐 GDP 대비해서 지금 현재 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6%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수면 300%가 증가를 한 거죠. S&P 500, S&P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사우디 신용등급도 조정하고 뭐 IMF에서도 니네는 5년 안에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거의 뭐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내년도면 더 악화가 될 텐데 앞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악화가 유가 추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국에는 뭐 유가 레벨이 좀 올라와야지 뭐 이러한 원자재 수출국들이 좀 고통을 좀 줄어들게 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다시 찾아가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런 국가들하고 싸움 박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전쟁,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가 된다든가. 제가 펀더멘탈 원유 시장의 펀더멘탈은 뭐 감산 의지라든가 아니고서는 뭐 중국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거나 이 두 가지 정도가 한 가지 정도는 만족을 시켜야지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뭐 이란이 원유를 채굴을 하고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악재는 원유 시장이 이미 좀 다 반영이 됐나요? 모두 반영이 돼 있고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솔직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또 어떻게 또 먼 그림을 보면은 여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증시가 지금 선진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높은 레벨을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가가 계속 레벨을 낮추고 있으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거보다 좀 더 나빠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산유국들의 어떤 감산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좀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생산도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좀 잡힐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 산유국들의 어떤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유가 추이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